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립해양박물관 김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죽천행록의 사료사적 가치와 해양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특히 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죽천행록이라고 했는데 사실 책에 이제 원래 이름은 죽천20 행정록이고요. 여기서 이제 행자가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옛 한글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목차로는 오늘 서론 죽천20 행정록의 특징과 그 다음에 자료사적 가치 그리고 해양문학적 의미 그리고 마무리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천20 행정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죽천20 행정록 곤편에 대해서 앞에 계시는 그 조규희 선생님께서 책으로 발간을 하셔서 연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박물관에서 그 1편, 전편인 건편을 수집을 하게 되면서 이 죽천20 행록에 대한 그 완결된 그런 자료를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조성 중기 문신 죽천 이덕형의 일대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 건과 곤 이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24년 인조책봉 승인을 위한 해로 사행의 기록이고 건편에는 1624년 6월부터 1625년 4월까지 10월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는 지금 건곤 두 책의 내용을 한꺼번에 비교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다양한 판본에 유사한 사행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그리고 죽천행록의 자료사적 가치와 해양문학적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죽천20 행록의 건편, 이게 이제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이고요. 이게 곤편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사진으로도 못 봤고 이 조규 선생님의 책에 지금 실려 있는 편인데 보시면 굉장히 그 서체도 유사하죠. 사실은 같은 책은 아니에요. 크기도 다르고 이게 그 행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 수도 다르고 해서 같은 책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각 면과 각 행의 글자 수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책으로 보이진 않지만 보시면 이 두 책 모두 보시면 그 단정하고 유려한 필체로 써 있는 걸 보시잖아요. 그래서 유사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필사자가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천행록을 보시면 건편에는 전체 내용이 죽천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건편에는 특히나 이제 탄생과 입신, 주청 사행이 되어 있고, 곤편에는 사행과 귀환과 사망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특징으로는 숭국문의 기록이고, 기록자는 조규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 허목으로 추정이 되고, 여태까지 발견된 이본이 7종의 이본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건들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건편에는 이제 탄생과 어린 시절의 영특함들을 보여주고 가족관계 등의 개인적인 일대기를 연보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입신하여서 광해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죽천의 올곧은 인간성을 보여주고 또 인조반정 당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그런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행을 가는 왕에게 하직하고 나온 뒤에 북경에 도착하기까지 해로 사행의 여정을 날짜별로 건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곤편에서는 10월 13일에 북경에 도착한 이후 이제 천자로부터 고명과 면복을 받아야까지의 그런 험난한 과정이 이제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다음 그 받은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북경 출발하여 해로로 다시 귀국하는 여정이 적혀져 있고 마지막으로 귀국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에 대한 그런 고난을 받고 형벌을 면하고 그다음에 사망할 때까지의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사건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본을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건편이 국립해양박물관 소장이고
먼저 보고된 곤편은 이제 개인 소장. 그리고 또 이렇게 죽전20 행정록권 이래서 건곤 이 책이 하남역사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산이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여기 하남역사박물관에 기탁하고 있고요. 표제는 죽천행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특징적인 건 내지의 첫 장에 정해 윤 2월 신장이라고 양쪽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면 죽천행록 이제 이 책으로 된 것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이 책으로 건곤 완결편으로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한 권씩 이렇게 7종의 죽천행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살펴보면 그 크기를 일단 보시면 이게 아까 저희께 곤인데 크기를 보시면 34, 23, 33.5, 20 약간 이렇게 같은 책이라고 보기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여기는 책 크기에 맞춰서 글자가 이제 좀 달라지고 어차피 원래 건곤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페이지가 다른 것도 확실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발문은 건편이어서 아마 없을 것이고 그리고 뒤쪽 부분이 좀 유실되어 있어서 이 다른 책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남역사박물관에 2권 완질로 되어 있는 건곤은 지금 세로 29, 가로 19 제일 작은 크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에 글자들이 또 작고 페이지가 157쪽으로 발문의 내용이 7쪽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남역사박물관 소장한 자료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단국대 율곡도서관 소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 두 책의 그런 서체가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적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하남역사박물관본의 표지인데 이렇게 양쪽에 정해 윤 2월 신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이거를 기록으로 찾아봤는데 약간 이 책의 내용과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연도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다시 추후에 좀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봤는데 기록들이 좀 잘 안 맞는 게 있어서 다시 추후에 좀 연구를 더 깊게 해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른 기록들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기존에 그 조유기 선생님이 책에서 화파항해록과 조천록을 비교를 하신 것이 있어서 곤편으로 그래서 저희는 곤을 함께 합쳐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 중에 죽천행록에 약간 뛰어난 점과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문서의 성격이나 기록의 독립성, 서술의 생동감에 있어서 이 죽천행록이 좀 뛰어나고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성격으로 봤을 때 다들 아시지만 화파항해록은 서장관 홍익환의 기록이고 한문사행록이고 공식 보고문 성격의 문서입니다. 그에 반해서 죽천행록은 사행에 동행한 군관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고 국문사행록이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사적 비망의 성격이 아주 짙은 개인적인 기록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조천록은 이 화파항해록을 참고하고 선행한 국문사행록 중에서 한 권을 대본 삼아 한역을 한 것이라고 이제 앞선 연구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기록의 독립성 면에서 볼 때 화파항해록은 그 공식 보고문이다 보니까 사행기간 내내 거의 하루도 누락되지 않고 충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천행록의 경우에는 8월 항해는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9월에서 10월까지도 대궐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 좀 성실히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8월 이전과 그 10월 이후의 기록에는 전기간이 드문드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천록에서는 죽천행록 건과 한문본 조천록 기록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이제 뒷면에 보시면 이 날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의 생동감에서 볼 때는 그런 화포 항해록에 비해서 죽천행록이 대궐에서 하직한 내용이라든가 7월 항해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기록들을 하고 있어서 이 거의 무슨 우리가 소설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하자 보면 이런 단순한 이동의 기록이 아닌 유람과 교류 등의 기록은 상황에 따라서 죽천행록에서는 선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육로로 이동했던 9월 12일부터 북경에 도착해서 임무를 진행하는 10월 17일 동안 노정은 3권 다 거의 빠짐없이 일정별로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지난 마을과 거리의 경관이라든가 숙소 그리고 이동한 거리 등등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죽천행록이 화포 항해록보다 소상하고 객관적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이 아닌 국문 기록이 특징인데 이것들은 인물들사이의 대화를 그대로 기록하여 섬세한 심리까지도 반영이 가능한 것이 이래 국문 기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략 보시면 화포 항해록과 죽천행정록, 조총록 이렇게 기록을 보시면 24년에 이제 출발하기 이제 전부터 보시면 이렇게 8월 달에서부터는 매우 촘촘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화포 항해록은 정말 꾸준히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8월 이후 9월 달에는 이렇게 충실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이때에도 1월 달까지도 좀 화포 항해록은 여전히 계속 충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죽천행정록은 드문드문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총록은 거의 죽천행록과 같이 기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양문학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양문학적 의미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앞에 보신 표는 그 조규 김일환 선생이 그 먼저 연구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건곤을 또 합쳐가지고 정리를 해서 변형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죽천행록은 건편과 곤편에 기록된 서사와 그 인물의 심리 묘사 그리고 국문학적인 기록이 순국문으로 적혀진 것의 가치가 죽천20 행정록이 가진 해양문학의 의미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분리해서 살펴보면 건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죽천의 어린 시절에 영웅적인 서사가 들어있습니다. 7살 때 사라졌다가 집안에서 2년 만에 돌아오는 이제 믿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졌는데 갑자기 어떤 장사치가 데리고 중국을 갔다가 중국의 강남에 갔다가 데리고 와서 돌려준 이런 얘기인데 이건 사실은 이 시절에 중국에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 집안의 귀한 자손이 2년 동안 없어졌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렇게 약간의 설화, 신화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먼저 앞선 연구자들이 이제 이건 허구일 것이다라고 했고 심청전처럼 만들어진 얘기에 뒷날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조천을 무사히 다녀오는 이런 후대의 일과 조응하는 그런 기록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후손들이 선조의 삶을 좀 생생하게 그려내고 그러니까 이인과 기연을 만나서 폭풍과 괴물이 난무하는 위험천만한 바다를 헤치고 귀환하는 그런 신념에 가득한 영웅서사로 이렇게 변화시켰던 그런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심리 묘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해군과의 관계가 보여지고 또 인조반정 당시에 죽천의 행동과 내면 심리 묘사를 상세한 대화체로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광해를 피신시켜서 목숨을 구하고 인조를 만나서 충조를 보인 후에 대비전에서 어보를 받기까지의 또 세밀한 기록 그리고 10월에 고명과 면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조선 선비의 외교적인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 광해군을 만나서 사다리를 세워서 광해가 피하게 하신 후에 앉아서 이제 잡혀가는 이런 모습들과 그다음에 여기는 그 대비가 이 폐주 광해를 죽이라고 계속 강하게 하는데도 여기
그 임금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들, 이런 얘기들이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중국 북경에 가서 여기 엎드려서 손을 묶어 빌면서 그 고명과 면복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이런 기록들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문화적 가치가 적힌 부분을 또 한번 찾아보면 여기에는 이제 다들 그 당시에 얼마나 해로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긴 항해를 떠나는 이들의 작별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서술로 당시 해로 사행의 두려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를 만나면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고, 그 미지의 공간인 바다에 대한 공포와 그에 맞서는 인물의 내면적인 투쟁의 생생한 기록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송별할 때 꼭 눈물을 흘리는 자 있더라. 여기 참기 기생들은 눈물을 안 흘리는 이 없고, 여기 눈물을 비같이 실성 통곡하고, 그 다음에 부모 처자가 해변 높은 산에 올라서 일시 통곡하니, 이런 식의 그런 해로를 떠나는 가족이나 이 가난들을 위한 이런 두려움, 뭐 슬픔에 대한 것 묘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그 물결이 심각함으로 사공둥이 분주히 호곡하고 창항하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밤이 깊은 그 태풍 이후에 여기에 꿈속에 한 노파가 입고 아까 앞선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해신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도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고, 선비지만 또 이렇게 바다에다가 회백을 싸서 해신제를 지내는 것들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거친 태풍과 용승 장면이나 꿈속의 선녀, 고래, 신령, 고승 등 바다에서 만나는 자연 현상과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서도 상세히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제문을 지어 바다 고사와 해신제 등을 지내며 대처하는 모습 등 사실과 서사가 함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여기 용승에 대한 것도 상세히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그 충청도 내포의 그런 선녀가 꿈속에 나타나는 그 성황당 선녀의 모습도 상세히 묘사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 고래가 나타나서 고래에 대한 묘사도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발표를 이제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 이 발표가 사실은 그 세밀한 연구 자료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 이제 건과 곤이 별도로 이제 공개되어서 그 따로따로 있었던 그런 연구 자료를 한꺼번에 그냥 한 자리에서 약간 고찰을 해보았다는 그런 자료의 가치 재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천이고 행정록이 가지는 최초의 국문 사행록이나 또 아니면 첫 단계 사행록으로 사료적 가치와 앞으로의 역할을 제가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본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런 두 책의 연구로 17세기 사행과 국문학 연구에 좋은 자료의 역할을 기대하고, 하지만 이제 이 제 발표에 한계점이 있다면, 제가 이제 국문학이나 이런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많은 부족함이 이제 한계가 보여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향후 과제가 있는데, 지금 이 책의 기록자 및 다른 이본들에 대한 추가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아까 앞서 설명해 드렸던 그런 이본류에 대한 그 교감본을 제작하는 게 앞으로 향후 과제로 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계속 이제 조규 선생님께서 저를 계속 이제 다그치셔서 이제 빨리 정리를 하라고 하시는데, 제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좀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 건곤 함께 이제 교감본을 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 결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